미국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한 바이든. 야, 지금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팀을 모아서 회의를 주최했는데 그걸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부 장관, 그리고 에너지 장관, 그리고 상무부 장관입니다. 다 모였죠. 제가 쓴 거지만 이제 풀 야근 하셔야죠. 이제 밤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분간은.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금융시장이 휘청이면 말이 아니겠죠. 지금 주식이 빠져서 안 그래도 여론도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보니까 아무래도 연금도 박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경제팀을 소집하고 글로벌 상황 빨리 조사해가지고 수시로 보고하라 이겁니다. 동맹국입니다. 바이든도 나 때문이 아니고 저기 다른 옆 나라 때문에 터지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원래 비공개를 했었는데 이례적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는 선거 앞두고 약간 보여주기 식이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글로벌 경제에 관심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용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가 모여가지고 한 얘기를 일부 공개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백악관에서는 약한 고리에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나라까지 찍었습니다. 특히나 어디냐면 유럽, 영국, 중국 이렇게 3개 찍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정하다는 거죠. 여기가. 특히 이 3가지를 예의주식인데 첫 번째 영국발 금융위기, 두 번째 이건 있었던 얘기지만 러시아발 유럽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위기, 세 번째 중국발 경기 침체, 실물경제 위기라든지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약한 고리로 지금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 영국발 금융위기 먼저 얘기해보면 지난주에 제가 영국에서 신임 총리가 엄청난 감세안을 발표하고 나서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그리고 재정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우려에 막 금리도 폭등하고 채권 가격 폭락하고 이런 금융시장 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막 증시가 발작하면서 오죽하면 S&P 미국의 신용등급 기관이죠. 전형적으로 위기 있을 때 막 나서는 기관들인데 신용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시면 IMF나 이런 거 위기 터질 때 S&P나 피치라고 하는 국제 신용평가사죠. 거기서 막 신용등급 강등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신용등급 강등하면 빚낼 때도 더 이자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CDS 신용부도 스왑, 크레딧 디폴트 스왑 해가지고 신용부도 스왑 이게 높아질수록 위기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불안정한 거죠. 혹시 터질 수 있다. 영국 정도면 규모가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고 파운드도 폭락하면서 역대급이었죠. 이게 영국의 파운드와 달러 환율인데 지금 역사적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리도 폭등하고 채권도 폭락하니까 실제로 금융위기가 정말 날 뻔했죠. 근데 영국의 연기금에서 마진콜 그러니까 파생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우려가 커졌었죠. 저도 이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야 진짜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때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이렇게 보면 연준이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뭔가 미국에서 금융시장이 우려가 생기면서 부러지는 느낌이 나면 연준, 페드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건이 되겠죠. 물론 지금 연준은 끄떡없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영국에서 급하게 불을 끕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가 돈 거두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로 무제한 돈 풀기 100조 원 쓰겠다. 10월 중순까지 일단 불 끄기 하는 거죠. 양적 긴축 돈 거두기 지금 못하겠다. 한 달 보류. 그리고 뭔가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한 달치 시간 벌어놨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 안 믿는 거죠. 우려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니 하면서 딱 이번에 나온 그림이 이거죠.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영국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 돈 풀기 100조 원을 때려박아서 불을 더 키우고 있다. 소방수가 아니고 기름을 뿌리고 있는 거죠. 딱 이 그림이 영국 은행의 개입을 잘 표현해준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반창고 붙여놨다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상처에다가 반창고 잠깐 붙여놔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도 예의주시하는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 영국의 물가는 10%에 육박하는데 기준금리는 2%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고점은 14%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 인플레라는 불을 끄기 위해서 돈 푼 걸 걷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대규모 감세로 돈을 더 푸는 게 맞나? 영국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100조 원을 때려박는다고? 이게 맞나? 이래서 지금 시장이 야 이거 진짜 심상치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도 영국 신임 총리는 다시 한번 나는 감세안 할 거라니까 내 믿음이 맞아. 감세를 해야 성장을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자기 신념에 다시 한번 확신을 비췄고 그러니까 시장이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 물러서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임시로 맡긴 했는데 일단 오죽 불안하면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금융권에서 불안하니까 매주 상황 보고해달라. 지금 이례적으로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영국 니네들 신뢰가 안 간다. 매주 보고해줘.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진짜 무능한 정책이다 막 비판하고 있고, IMF도 이례적으로 특정 나라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데 비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영국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었다. 아무도 못 믿는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특히나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전 재무장관이자 하버드대 교수,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 대응이 너무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나라로 전염될지 모른다. 전염 가능성이 있다. 원래 공포라는 거는 전염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튈지 모른다. 당장은 영국만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영국처럼 같은 사례가 어디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영국이 지금 미래를 보여준 거다.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헛발질, 반대되는 대응을 쏟으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요즘에 레리 서머스라는 전 재무장관이 이 몸값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1년 전부터 이분이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바보다, 저 폭락론자, 비관론자 이랬는데, 요즘에 이게 맞으니까 요즘 월가에서 도는 얘기가 레리 서머스가 맞았다, 옳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늘 바뀌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조롱하다가 또 이제 맞으면 어휴 맞았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요즘은 슈퍼스타로 불린대요. 그래서 이 레리 서머스 전 장관이 작년 초부터 대놓고 이제 작심 발언을 합니다.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걸 이분이 처음 말한 거예요. 작심해서. 근데 이분이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물이거든요. 친민주당입니다. 근데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해서 되게 욕 많이 먹고, 야 뭐 하는 사람이냐 이랬는데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연준 의장이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비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말 틀렸다. 그리고 연준이 통제력 상실한다. 경기 침체 온다. 금리 인상 많이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 말들이 모조리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분이 경고하는 게 지금 영국발 혹은 영국과 같은 일로 인한 금융위기가 올 조짐이 보여서 좀 걱정된다. 이러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투루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비관론자라고 해서 무조건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다가 영국은행이 개입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불안정하고, 금리도 영국은행이 개입해서 일단 금리가 진정되긴 했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이제 한 달짜리 반창고 임시방편이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씨가 어디로 왔냐면 미국까지. 미국의 어디가 문제냐면 금융주. 왜냐면 미국 금융주들도 다 유럽이나 전 세계에다가 다 파생 상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6대 금융주죠.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모두 신용 부도 스왑, CDS. 요걸 이제 위험 측정할 때 가장 많이 보시게 될 자료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안정이 안 되고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 독일의 뭐 도이치방크 이런 회사들은 지금 이게 폭등하면서 CDS 프리미엄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리스크가 심하고, 나머지 미국의 대표 은행주들도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종료되면 참 다행이지만 그래도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또 미국이 예의주시하는 분야가 또 러시아. 이것도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유럽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어떤 에너지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 우려가 있는데, 이번 주 잠깐 이슈 정리해드리면 결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갛게 칠해진 부분,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 투표를 했고 역대급 찬성률 보시면 90%를 거의 다 넘습니다. 평균 90%가 넘는 찬성률로, 짜고 쳤다라는 얘기도 많죠. 이미 다 짜고 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가지고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인정하든 말든 이렇게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걸 먹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러시아 땅 많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요 일단 이 땅 먹은 땅 자체가 한국, 남한 정도 되는 면적인 것도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자포리자에 유럽의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 원자력 발전소만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헤르손은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곡창 수출 지역입니다. 여기 항구가 있어요. 이쪽에 오데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곡물 수출하는 힘도 갖게 됩니다. 곡창지대. 안 그래도 러시아가 자원 강국인데 원자력도 가져가고 곡물도 가져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원래 오데사랑 헤르손으로 수출을 하는데 한쪽을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러다가 러시아가 오데사까지 먹으면 완전히 우크라이나는 내륙 지역이 되는 겁니다. 섬이 되는 거죠. 반도가 되는 거죠. 한국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치명적이다. 이 곡물 지역마저 다 뺏기면 전 세계 곡물 식량을 러시아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요. 야금야금 먹고 있으니까요. 푸틴이 여기서 멈출지 누가 아냐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뺏어간 땅은 15%지만 부로 치면 경제적 부는 50% 가까이 러시아가 가져간 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절대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미국도 이렇게 앉아서 뺏길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딱히 대안이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봐도 여기 제목도 크림처럼 야금야금 계산된 땅 따먹기라고 돼 있는데 철저히 크림 반도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도 2월 말에 침공을 해서 합병을 하고 땅을 가져갔잖아요. 이번에도 침공하고 날짜도 비슷합니다. 2월 말이었죠. 그리고 강제 합병 투표하고 가져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똑같이 여기 다음은 또 어디로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4개 지역과 합병 선언하면서 같이 이제 이곳 4개 지역은 영원히 러시아 영토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자분들은 이러면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합병했으니까 푸틴도 그만두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끝나기보다는 장기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가 선언한 이 땅은 러시아 영토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이나 군인들은 침공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죠. 너네가 침공한 거다 우리 땅에. 그래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장기전 대비해서 신사령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끝낼 생각이 없다. 대통령도 서명을 냈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절대라는 말을 3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이 인정 안 하면 어쩔 거냐.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딱히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긴장만 고조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많이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가스관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동시에 3곳에서 혹자는 지금 4곳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복수다. 지금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행인지가 지금 발표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막 가스 누출이 되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독일 요 있는 가스관에 이제 올해 못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요거 누가 한 것 같으신가요? 지금 추측이 많습니다. 미국이 했다.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우크라이나의 짓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지금 뭐 보면은 뭐 러시아가 범인이다 하는 입장은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요 가스관 끊으면 유럽한테 경고하는 의미다. 가스 안 주니까 다른 통로로 줄 수 있는데 너네들 유럽들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다. 아니다. 미국에서 한 커뮤니티에서 설문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했다라는 답변이 1등이에요. 왜냐면 요 러시아 가스관이 끊기면 제일 경제적으로 수혜보는 건 미국이거든요. 유럽이 미국 천연가스를 가져가니까 미국이 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음모론이니까 이거는 구독자분들의 상상에 또 맡기고 댓글로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 갈등은 전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막 하면서 어떻게 또 보복을 할지 경제적 보복을 할지 군사적 대응을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위기 유럽 쪽에 있을 수 있다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 발표된 게 물가가 여기 지금 보시면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데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10% 뚫었습니다. 와 진짜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뭐 아니, 물가가 피크가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정말. 그러면서 독일도 10%를 돌파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물가 미쳤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도 더 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면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뭐 러시아 에너지 문제도 있고 정말 이게 해소가 안 되네요. 하나도 해소되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긴급 소집까지 한 것 같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지표를 공개했는데 유럽의 금융 상황은 코로나 이전을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미국도 그걸 따라서 코로나 이전까지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도 유럽이 박살나거나 흔들리면 금융시장에서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그래프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뭐 오죽하면은 이거는 조금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가스관 다음은 인터넷 케이블이다. 지금 러시아가 했다면 인터넷 케이블까지 폭파해가지고 아주 보복을 할 거다. 지금 러시아의 복수국이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거는 없더라고요. 인터넷 케이블까지 건드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요거는 참고로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런 상황이라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갈등, 유럽 에너지 위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경기 침체 요것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그래도 한번 터지면 경제 규모가 세계 2위라서 미국이 일단 예의주시 리스트에 넣는 것 같아요. 요즘 경제 안 좋으니까. 특히 이걸 얘기한 사람이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짐 차노스라고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식계의 타노스라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서
이 짐 차노스라는 분이 왜냐면 주식 하락 배팅 하는데 전문가여가지고 이분이 건드리면 다 반토막 난다 그래서 타노스랑 비슷하다 그래서 짐 차노스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 주에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어요. 잠깐 얘기해보면 이 말은 좀 인상 깊었어요. 진짜 위험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곳에서 오지 모두가 떠드는 곳에서 위험은 오지 않는다. 맞잖아요.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숨겨진 위험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중국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위기감지 전문입니다. 위기감지 전문.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 행사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말해줬는데 그래서 잠깐 정리드려 볼게요. 중국 부동산은 미국채, 우리 지금 미국 금리 얘기 맨날 하잖아요. 미국 국채 다음으로 중요한 규모가 큰 자산군이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금리 인상,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과 러시아 전쟁에 비해서는 실제 중요도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지금처럼 취약한 시기에는 중국에서 문제 생기면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 뉴스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진짜 부동산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까먹고 있다가 한번 싹 봤는데 중국이 돈을 뿌려대도 부동산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국영은행, 대표 은행들한테 지시해가지고 빨리 돈 뿌려서 부동산 안정시켜라, 살려라 하는데 돈을 아무리 뿌려도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기대를 안 합니다. 살아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다 해주는 거죠. 뭐 주택 사고 팔면은 세금도 깎아주고 돌려주고 주담대 금리도 역대급으로 깎아주고 하한선도 없애주고 아무튼 은행에서 유동적으로 그냥 최대한 혜택 줘서 집 사게끔 해라 해도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유동성 위기가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방이 뻥 뚫린 집에 살고 있죠. 짓다만 아파트래요. 짓다만 아파트. 지금 중국에 짓다만 아파트가 200만 채, 300만 채 가까이 있답니다. 전국적으로. 공사를 중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작년부터 부동산 하락이 거의 1년째 이어지고 있고 판매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지금 시진핑이 어떻게든 부양하려고 별 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도 약발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물론 참고로 중국 부동산 위기 온다는 말은 10년 내내 나왔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라는 얘기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오는 작년에도 헝다 위기,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온다. 재작년에도 무슨 위기 맨날 와요. 근데 지금 시점인 만큼 또 조금 한번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이슈로 침체 우려가 있다. 뇌관이다. 뇌관. 경기에 터질 수 있는 뇌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별 신용부도 수합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제일 위험하다고 나옵니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 위험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보다도 지금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시장에서만큼은. 그래서 뭐 한국도 낮은 수준은 아닌데 중국이 워낙 높습니다. 그 지금 경계하는 영국보다도 중국이 더 위험하다고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뭐 이런 위기가 기회였다고 하지만 지금 조금 소나기는 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노스 형님이 또 아주 위기 감지 전문가예요. 2001년에도 앨론이라는 미국 최대 회계 스캔들로 아직도 남아있는 앨론이라는 기업의 사태를 제일 먼저 밝혀내가지고 떼돈을 벌었었고 뭐 이제 주식시장 트레이딩 탑 10에 들 정도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위기 감지 대가니까 이분도 한번 말씀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스스로도 부실기업 탐정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부동산이 좀 우려스럽다고 처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지금 3가지 예의주시하는 거는 영국, 러시아, 중국이다. 이렇게 무사히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리는 해봤지만 뭐 이걸 어디서 터질지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래도 조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